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HSK 강사 시원스쿨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지금부터 5급 9월 11일을 대비한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제1부분부터 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볼게요. 人生究竟是一次旅行 인생은 도대체 하나의 여행일까요? 还是一场比赛 하나의 시합일까요? 我们可以把人生的某一段时间看作是比赛. 우리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의 시간을 看作是 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그러나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从什么什么来看 무엇으로부터 봤었을 때 뒤에 보니까 把它 그것을 看成旅行 여행으로 보는 것이 似乎更合适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어요. 밑에 단어 한번 볼게요. A부터 位置는 명사로 위치, 지위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5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따페이 세트 단어는 占位置 사성으로 짜는 점령하다, 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위치를 점하다, 지위를 점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정티는 명사로 전체, 총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징状은 5급 명사로 형상, 물체의 외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징状은 동그랗다, 네모나다라는 표현에 위엔, 팡과 함께 세트로 많이 나오니까 글자 쉬우니까 같이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性质은 명사로 성질 혹은 성격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봤었을 때 46번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단락의 시간만 떼어놓고 본다면 시합과 비슷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러나 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뒤에는 뭔가 상반되는 게 나와야겠죠. 해서 답은 B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과 더 흡사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고요. 47번 한번 볼게요. 旅行与比赛最大的区别在于目的. 여행과 시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에 있대요? 목적에 있대요. 旅行是为了欣赏, 뭘 감상하기 위함이에요? 沿途的风景, 길가에 있는 경치들을 관상하기 위함이고요. 구경하기 위함이고요. 而比赛为的是分出输赢, 시합은 무엇을 위해서래요? 뭘 나눠요? 지고 이기는 걸 나누기 위함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人生要追求的 인생에서 쫓아야 될 것은 什么什么不是这个 이것이 아닐 겁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47번은 이 不是이라는 표현을 꾸며줄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시합처럼 지고 이기는 걸 나누기 위함은 결코 아니겠죠. 이런 표현 살려줄 수 있는 단어들 한번 볼게요. 必要는 명사 형사로 필요로 하다, 필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사로 사용할 때는 동사 有와 没有와 함께 많이 사용하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 그 다음 형용사로 사용할 땐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必要因素 5급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그 다음 合理는 형용사로 도리에 맞다, 합리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트로 자주 쓰는 표현 뭐 있어요? 价格라는 명사와 세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合理的价格 하면서 함께 외워주시면 좋겠죠. 합리적인 가격. 그 다음 正常은 형용사로 정상적이다 라는 표현. 물론 很正常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正常은 보통 요 단어와 세트로 많이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 正常情况下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라는 표현. 그 다음 显然은 형사로 명백하다, 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의미상 제일 맞는 요 不是이란 동사를 꾸며줄 만한 표현은 D가 제일 맞을 거예요. 显然 분명하게도 이건 아닐 거예요 하면서 끝이 나야겠죠. 그 다음 48번 볼게요. 就像 마치 뭐와 같대요? 一位名人说的那样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我喜欢旅行 나는 여행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并不喜欢什么什么目的地 라는 것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동사 나와야겠죠. 목적지에 뭐뭐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밑에 A부터 한번 볼게요. 承受는 동사로 감당하다, 이겨내다.
뭐 아픈 사람들은 고통을 견뎌내야겠죠. 정쇼 통구 혹은 5급에 자주 나오는 단어 정쇼 야리 스트레스를 견디다 이겨내다. 그 다음 나따오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꼭 우리가 세트로 같이 외워줘야 될 표현이 있죠. 요거 글자 앞뒤로 바꿔서 나따오 라는 표현. 이 나따오와 따오다 라는 것의 한국말의 표현이 거의 똑같죠. 그죠? 얘도 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서 외워주셔야 될 점은 나따오는 뒤에다가 목적어로 무디, 목적을 하나 붙여서 외워주세요. 아이고, 무디. 목적을 달성하다 해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 따오다는 무디디와 세트로 우선 외워주세요. 해서 그냥 툭 건드리면 툭 뱉을 정도로 달달달달 외워주신 다음에 이제 역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따따오 무디 형태로 외웠으니까 목적에 다다르다. 뒤에 항상 얘는 추상적인 것이 나오는구나 하고 외우시고 따오다는 목적지 눈에 보이죠? 항상 뒤에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요거는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나중에 작문 같은 거 하실 때도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꼭 외워주시고 싱청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항상 세트 단어로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하는 표현이죠. 또이비, 싱청 또이비 검은색과 흰색은 대비를 이룬다. 대비를 이루다 라는 표현. 그 다음 딴우도 5급에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지체하다가 일을 그르치다 라는 표현. 한국말 뜻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외우세요. 딴우 시간 하면은 시간을 지체하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자주 회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딴우 시간 그 다음 요 딴우治疗 아픈 친구가 있어요. 아픈 친구가 막 골골대고 있는데 병원엔 죽어도 안 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别耽误治疗快去医院 무슨 뜻이에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말고 얼른 병원 가거라 라는 표현이죠.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꼭 달달 외워주세요. 그 외에도 단우 시오시, 단우 쉐시라는 표현 5급에 종종 나오죠. 해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적지 나왔으니까 답은 바로 B겠구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독해체 이 부분 볼게요. 이제 지문이 길어지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A, B, C, D 먼저 봐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부자연스러운데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나중에 점점 빨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A부터 볼게요. 胃不好 위가 좋지 않으면 尽量别吃 되도록이면 먹지 말래요. 무엇을? 果皮 과일 껍질을 먹지 마라 라는 표현. 이 부분 기억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어둘게요. 그 다음 B, 熬梨水喝 리는 배라는 뜻을 가지고 먹는 배. 뱃물을 갖다가 달인 거를 갖다가 아오 한다고 표현을 해요. 달인 뱃물을 마시면 可治疗 무엇을 치료할 수 있대요? 咳嗽 기침을 갖다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기억할게요. C는 苹果 사과를 煮后 끓인 후에 能促进 뭘 촉진시킬 수 있대요? 糖分吸收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당분에다 밑줄 그어둘게요. 그 다음 D 没胃口时 입맛이 없을 때 多吃酸甜的水果 시고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러한 과일 많이 먹어라 만 기억할게요. 다시 ABCD를 보더라도 밑줄 친 부분만 다시 보면서 전체의 뜻을 상기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胃不好的人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吃水果时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하래요? 最好 가장 좋게는요. 把外面的皮 바깥에 있는 껍질을 갖다가 어떻게 하래요? 去掉 벗겨낸 다음에 먹는 게 좋습니다. 답 바로 나오네요. 다음 뭐예요? 위 안 좋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과일 껍질 먹지 마세요. 답이 A구나. 끝까지 안 읽었는데도 답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A, B, C, D 쭉 보시면은 앞에 네 글자 똑같아요. 그쵸? 이 앞에 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뒤에 부분 한번 볼게요. 秋天采结果时 가을에 과일이 맺는데요. 과일이 생긴대요. 그 다음 到叶子 이파리가 不会掉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다음 뒤에 볼게요. 只 오직 在美国种植 미국에서만 재배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的生命力顽强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완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다시 보더라도 밑줄 친 부분만 슬쩍슬쩍 보면서 얼른 기억 살릴게요.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볼게요.北美 冬青市 이것은 一种原产于美国东北部的植物 식물이래요. 근데 무슨 식물이래요? 일종의 원산지가 어딘? 미국의 동북쪽인 이런 식물입니다. 다 그것은요. 夏季 이제 계절 나왔어요. 막 가을 우리 나왔었죠. 이거 한번 주의해서 볼게요. 여름에 5, 6月份 5, 6월쯤이 되면 开花结果 꽃이 피고 과실을 맺는데요. 그러면 가을에만 과실 맺는다. 이거는 X겠네요. 그죠? 到秋季 이제 가을 나와요. 가을에 10月10 10월쯤 되면 果实开始变为红色 빨간색으로 과실이 변하게 됐네요. 到了冬天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及时 지실은 우리 관련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트로 외워주셔야 돼요. 지실의 세트가 뭐예요? 지실 A, 예, B. 뭐뭐일지라도 란 뜻을 가지고 있죠. 北美冬青的叶子 이파리가 또 이징 掉光了 다 이미 떨어진 상태더라도 它的果实 그것의 과실은 예,依旧 여전히 뭐한대요? 挂满枝头 가지 끝에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대요. 요건 봤었을 때 우리 요것도 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不会掉 떨어지지 않는다. 다 떨어진다 그랬죠. 겨울 되면. 그 다음 正是因为 딱 마침 뭐 때문에 这种不 왜이라는 단어 5급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수업할 때마다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그냥 두려워하다 라는 뜻의 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는 알고 계시죠? 두려워하다. 이러한 무의 한렁의 완强 生命力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완강한 생명력 때문에 北美冬青成了 무엇이 되었대요? 生命的象征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났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답이 D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비록 끝까지 읽어봐야 답을 맞출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비교적 쉬운 문제에 속하죠.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生命力 완치항은 종종 5급에 자주 나오니까요. 공부하실 때 하나 쓰는 것까지 완벽하게 외워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완강하다 라는 뜻이죠. 生命力 완치항. 그 다음 쓰기 부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쓰기에서 진짜 단골로 정말 많이 나오는 기본 문장 형태죠. 동사 수러문 형태. 우리가 보통 보면 중국어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가 나온다 하면 뒤에 보통 목적어까지 나오죠. 목적어는 뭐 생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형태, 기본 형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SVO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중국어는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5급 정도 되시면 아셔야 되는 게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명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명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꾸며주는 표현을 갖다가 관용어라고 해요. 예쁜 언니 할 때 예쁜이 지금 언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예쁜이 관용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떠자를 쓴다는 거. 피아오량더, 지에지에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 동사 서술어를 앞쪽에서 꾸며주는 성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묶어서 부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사어는 대표적으로 부사, 조동사, 개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대표적으로 부, 조,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부사, 조동사, 개사. 개사 같은 경우는 보통 구를 이뤄서 많이 나오죠. 개사, 구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신다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질 거예요. PNG는 편집자라는 뜻의 명사이고요. 我们报社 우리 신문사 명사고요. 招 동사 나왔네요. 모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正在는 부사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럼 나열하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떻게 돼야 돼요? 我们报社 우리 신문사는 正在뭐 하는 중이래요? 招编辑 편집자를 갖다가 모집하는 중입니다 하면서 끝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92번 볼게요. 메이탄은 5급 명사로 석탄이라는 뜻,资源, 자원, 그 다음 요가 동사겠네요.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丰富, 더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이제 명사 따라 붙겠구나. 山西省은 뭐 장소죠. 산서성 해서 우리
요를 중심으로 풍부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원이 있다가 제일 맞겠죠. 산소성이 있다는 이상하죠. 풍부한 산소성이 있다는 이상해요. 그러면 이렇게 묻고 주어는 얘가 돼야겠네요. 现需省 산소성에는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근데 무슨 자원? 煤炭资源 두 개 묶어주시면 되겠죠. 석탄 자원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문장이 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장 형태죠.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 그 다음 동사수라면 93번 볼게요. 르는 뭐 알고 계시겠죠? 사람이고 종라이보는 부사로 여태껏 뭐뭐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쯔스는 자체로 봤었을 때 형사로 이기적이다 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뒤에 더가 있네. 그러면 뒤에 명사 따라오겠구나. 그 다음 가오리비엘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른이 S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동사, 목적으로 끝나는 문장이 될 텐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려하다는 좀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 형태로 묶어주셔야겠죠.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대요? 从来不考虑别人 전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성분 중에 부사, 조동사, 전치사고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꾸 떠올리시면서 96번 러 같은 경우는 두 종류예요. 문장 끝에 붙거나 아니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거나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장 끝에 붙거나 서술어 뒤에 붙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 T, 하이즈만. T는 개사, 전치사죠. 개사 구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이들을 대신하여. 니는 뭐 대명사로 당신이고. 찌우 비에, 비에는 부사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 차오씨는 이합동사로 걱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니, 당신이 S가 될 거고 그 다음 부사 나오고 부조 개순이었죠. 그 다음 개사 나오고 그 다음 VO 나오면 끝이 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타이 같은 거 아시죠? 너무 뭐뭐하다 라는 표현. 타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문을 할 때나 회화를 할 때나 다 똑같죠? 뒤에 보통 러를 많이 붙여줘요. 타이 땡땡땡 러.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건 그냥 세트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비에 땡땡땡 러도 세트로 묶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러자의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겠죠. 비에가 나오면 러 문장 끝에 붙는다는 거. 그 다음 97번 질량은 질, 품질이라는 뜻의 명사. 콩치, 공기, 땅띠, 더 있네요. 더 있으니까 명사 따라 붙겠구나. 改善, 개선하다, 개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得到了, 得到는 보통 우리가 얻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得到가 동사일 때 뭐뭇이 되다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 떴다우 뒤에 동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도 많이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의 무엇 공기 질량 하고 묶어주셔야겠죠. 현지의 공기 질이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와야겠죠. 무엇이 되었다? 개선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게 시 바로 동사 보이네요. 이종, 일종의 우리 양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나오죠. 이렇게 기억을 해둘게요.处理方式, 처리 방식이라는 명사. 不负责任, 후가 지다. 责任이 책임을 지다 라는 표현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 떠가 나왔으니까 앞에 뭔가가 나오고 이 떠 집어넣고 뒤에 명사 나오고 이 앞에 게 명사 꾸며줘야 되는 구조를 가지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상기시키고 다오피에 있는 도피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슈를 중심으로 이제 중심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도피는 처리 방식이다. 형태로 가주셔야겠죠. 도피는 처리 방식이다. 근데 무슨 처리 방식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처리 방식이다. 하면서 묶어주셔야겠죠. 책임을 지지 않는 처리 방식. 해서 목적어 형태로 나오면 도피는 일종의 책임을 지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 수렴은
이외에 형용사수라면 이것도 아주 단골로 나오는 기초 문장 중에 하나예요. 아까와 달리 주어 이제 나왔으면은 동사 말고 형용사 서술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형용사 서술어가 나왔을 때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아까와 똑같아요.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성분 요 떠짜 써서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 부사어가 앞쪽에서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 부사어 세 가지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사, 조동사, 개사구 이렇게 순서대로 달달달 외워주시고, 문제로 들어볼게요. 화성은 땅콩, 정수는 성분, 떠져 있으니까 앞에 게 뭔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 가지겠구나. 그 다음营양은 영양이라는 뜻의 명사,相当은 부사로 상당히 까오 형용사로 끝나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相当까오가 문장 맨 끝에 간다는 건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형용사 서술어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쫙 다 묶어서 주어로 이제 배열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해석만 다 알고 있다면 답 어떻게 돼요? 花生的 땅콩의营养成分, 영양 성분이 상당히 높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 화성더 요 부분이 전부 다 관용어가 되겠죠.营养成分꾸며주는 표현. 그 다음 받자문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우리 받자문이 기초 단계 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꼭 외워주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우리 바 같은 경우에는요, 을로 해석을 하는 개사예요. 전치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못 나오고요. 뭔가랑 묶여서 항상 구를 이룹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온다 하면 그 중간에 부사, 성분 누구누구 있었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 있었죠. 그래서 부사나 조동사는 요 자리, 그 다음 요게 전치사, 구, 개사, 구니까 여기에 위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받자문에서 꼭 중요한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자문 같은 경우는 뒤에 무조건 동사 서술어밖에 못 나와요. 형용사 서술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기타 성분, 동사를 좀 더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이걸 한국말로 외우면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요 중국어 문장을 그냥 달달 외우세요. 스스로 뭐 간단한 단어, 자기가 외우기 쉬운 단어, 뭐 이미 알았던 단어 같은 걸로 문장을 살짝 만들어서 달달 외워주시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좋겠죠. 你一定要, 당신은 반드시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돼요? 把衣服, 옷을 洗干净, 깨끗이 빨아두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이런 거. 쉬운 단어라고 제가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으면 조금씩 고치셔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사,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구, 그 다음 동사 서술어, 그 다음 기타 성분 이런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제 딱 나와야겠죠. 바 뒤에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엔 동사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시고, 티아올리에는 코치라는 명사, 슌리에는 훈련이라는 명사, 시간 명사, 연장, 연장시키다, 늘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럼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게 들어가겠네요. 연장러 동사 서술어 자리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무엇을인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자 뒤에 오는 명사, 이 명사를 이란 뜻을 가지게 되겠죠. 무엇을이에요? 훈련 시간을 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겠죠. 그럼 하나 남은 찌아올리에는 주어로 빠져주면 되겠네요. 코치님은 무엇을 훈련 시간을 연장시키셨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자문은 기초 중에 기초니까요. 꼭 이 순서 강력히 추천해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상급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쓰기 2부분 볼게요. 5개의 제시어 보고 80자 작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우리 첫 번째 제시어부터 보면 9点, 5급에 정말 자주 나오죠. 고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요거는 꼭 이런 단어랑 같이 외워주세요. 古典音乐 정말 많이 사용하죠. 클래식이라는 뜻이에요. 古典音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은 연출, 공연하다 라는 뜻 나오는데 이거랑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古典音乐演出. 우리 가족은 보러 갔다. 古典音乐演出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古典文学는 무슨 뜻이야? 고전
문학이라는 뜻이죠. 뭐 중문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전 문학. 그 다음 연추는 공연하다. 우리 공연의 기본적인 양사는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这场演出 이 하나의 공연에서 공연을 쓰는 양사는 장이고요. 공연이랑 세트로 많이 쓰는 형용사죠. 공연이 우리 너무 훌륭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这场演出很精彩 해서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양사랑 같이 세트로 많이 쓰는 형용사랑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这场演出很精彩 해서 하나 외워두시고 그 다음 精彩 바로 제시어로 나오네요. 훌륭하다, 뛰어나다 라는 표현. 공연이 훌륭하다 해서 연추 헌징차의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 연설이 아주 훌륭하다. 연지양 헌징차의 5급 단어라서 하나 집어넣어봤고요. 그 다음 요것도 많이 쓰죠. 시합이 아주 훌륭했다. 비사의 헌징차의 형태. 이런 세트 단어들은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쓰기 할 때 바로바로 기억이 나서 적용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구장은 우리 사전 찾으시면 동사라고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합동사죠. 구가 동사고 장이 오 형태를 가진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더 이상 목적어를 놔줄 수가 없어요. 이미 안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형태로 작문을 하시고 회화를 하실 때 말하실 때도 주의해서 꼭 이 형태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A 구장 무슨 뜻이에요? A를 위해 박수치다. 우리가 공연을 보고 나면 그들을 위해 박수 쳐줘야겠죠. 왜 타만 구장 형태 살리시면 되겠죠. 게 A 구장 형태로 가시면 A에게 박수치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볼게요. 부사죠. 5급 부사로 유달리, 특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거와이라는 부사는 뒤에 항상 뭐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옵니다. 유달리 기쁘다. 格外高兴. 뭐 유달리 맛있다. 格外好吃. 우리 아까 좀 전에 했었던 거. 이런 찡차이라는 형용사랑 같이 묶으시면 되겠죠. 이번 클래식 공연은 유달리 훌륭했다.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유달리 훌륭했다. 格外精彩.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 다음 쓰기제 이 부분의 두 번째. 우리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을 나열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죠. 5개 제시어 주어지고 80자 작문하고 요 마지막은 사진 하나 주어지고 요거에 맞는 80자 작문하는 거. 요게 앞에 거보다는 제시어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단어. 단어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준비한 거는요. 여자가 기차에 타려고 올라가는 그런 사진을 주제로 담고 있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멀리 기차를 타고 갈 때 언제 보통 그런 시간을 내서 가게 되죠? 춘절, 설날이나 쫑치오지에 추석 때 보통 먼 길 많이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에 대한 표현도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런 거는 뭐 글자도 쉬우니까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명절과 휴일 이런 거에서 지예지아를 같은 것도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오타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거 기본적으로 꼭 외워두세요. 춘제시 하면서 이때 나는 어디에 갔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中秋节时 집에 갔다. 그 다음 坐火车라는 표현 꼭 나와줘야 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 제시어들은 꼭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다 라는 표현. 되도록이면 이런 거 연동문으로 이어서 써주시면 좋겠죠. 坐火车 기차를 타고 그 다음 去 어디에 갔다. 내 고향 이런 거 뭐라 그래요? 老家 내 원래 집을 갖다가 라오지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뭐 지아샹이라는 표현도 고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해서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넣어봤어요. 두고 지내다 보내다 시간을. 근데 여기다가 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거. 추상적인 것이 아름답다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美好的时间, 美丽的时间 안 돼요. 美好가 추상적인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는 세트로 하나 묶어서 외워두세요. 度过美好的时间, 가족들과 度过美好的时间,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요거 이외에도 뭐 이번에 여행은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
남겼다 해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되게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마지막에 정말 쓸 말이 없다. 근데 80차는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한 줄을 채워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문장이죠. 주어 하나 적으시고 에게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남기다 뭐라 그래요? 留下了 남겼다. 뭘 남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 뭐라 그래요? 美好的回忆 이런 거. 이런 거는 세트로 한번 쭉 외워두신 다음에 마지막 멘트로 자꾸 응용을 해보세요. 수준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这次旅行 나에게 给我 남겼다 아름다운 추억을 留下了美好的回忆 형태로 가시면 되겠죠. 뭐 졸업 전시회 갔어. 그러면은 이번 졸업 전시회는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이 가능한 문장이니까요. 이런 거는 하나 외워두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문하실 때 이런 팁 같은 거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는 쫙 다 묶어서 외워두신 다음에 나중에 자꾸 응용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틀만 쫙 갖춰져 있으면 막 한 줄, 두 줄 채우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부분이 끝났는데요.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은정 상단에서는 저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적중특강 끝이 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저도 막 코로나 막 검사 받고 막 주사 맞고 막 백신 맞고 한다고 해갖고 몇 번 지금 적중특강을 띵거 먹기는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매주 이제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